안녕하세요. 오늘의 세상 소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오랜 갈등입니다. 특히 그 카시미르를 둘러싼 최근의 긴장 구조 상황인데요. 네, 아주 해묵은 문제죠.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복잡한 문제의 그 역사적 뿌리부터 또 최근의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 그리고 뭐랄까 그 너머의 지정학적 맥락까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갈등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죠.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할 때 인도랑 파키스탄으로 나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카시미르 지역을 누가 차지할지 이걸 딱 정하지 못한 게 그 시작이었죠. 네, 맞아요. 그 당시 힌두교 통치자가 다수 무슬림 주민이 살던 카시미르에 인도 귀속을 결정해 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바로 첫 전쟁이 터진 거군요. 네, 결국엔 유엔 중재로 실질적인 국경선, 그 통제선 LOC라고 하죠. 그걸 따라서 지역이 나뉜 채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후로도 계속 충돌이 있었고요. 네, 몇 차례 큰 전쟁도 있었고, 국지적인 충돌은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최근 상황을 보면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파헬감 테러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 네. 그게 2025년 4월 22일이었는데요. 인도령 카시미르 파헬감 근처 그 바이사란 계곡이라는 곳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최소 26명이 숨졌어요. 목격자들 말로는 테러범들이 쿨한 암송 같은 걸 시키면서 비무슬림 남성 관광객만 골라서 공격했다고 하고요. 특정 종교를 겨냥한 거네요. 네, 저항전선 TRF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자기들 소행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카시미르 독립이나 파키스탄 합병 이런 걸 추구하는 단체 중 하나죠. 자료를 보니까 인도의 반응이 정말 단호하던데요. 바로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하고 특히 그 1960년부터 이어져 온 인더스강 물협정 있잖아요. 아, 네, 그거요. 그걸 중단한 조치는 파장이 커 보여요. 맞습니다. 인도가 파키스탄이 국경 너머 테러 지원을 확실하고 돌이킬 수 없게 포기할 때까지 협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죠. 이게 왜 크냐면 파키스탄 수자원의 거의 80%가 이 협정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80%요. 와. 그럼 정말 경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타격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거의 생존과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거기에다가 주요 육로 국경 폐쇄하고 외교관 휴방하고 거의 외교 단절에 가까운 조치들을 취했어요. 파키스탄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요. 당연하죠. 파키스탄도 이걸 전쟁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무역 중단하고 인도 항공기 영공 통과 막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맞서면서 실제로 양국 군함이 이동한다거나 국경에서 교전이 벌어진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네요. 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면 결국 그 사이에 낀 카시미르 주민들, 고통이 제일 클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인권 상황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좀 상당히 신박해 보였거든요.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자료에 언급된 그 임로즈 파르베즈라는 인권 변호사가 카시미르를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가장 군사화된 지역이요? 네. 인도군이 약 60만 명 정도 주둔하고 있다고 추산되는데 사실상 그 지역 반군 규모는 수백 명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숫자죠. 60만 대 수백 명이요. 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고문 같은 인권 침해가 단순히 일부 군인의 일탈이 아니라 뭐랄까 통치 정책의 수단처럼 사용된다는 증언이나 보고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의 수단이요? 예. 그게 가능한 거예요? 특히 그 인도 보안군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는 법이 있어요. 보안군 특별권한법. AFSPA라고 하는데요. AFSPA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이 법 아래에서는 군인들이 영장 없이 체포나 수색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발포 권한까지 부여받거든요. 그래서 성폭력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책임자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 오히려 그런 걸 조정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암담한 현실 때문에 일부 젊은이들이 오히려 무장투쟁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악순환이네요. 이게 단순히 인도, 파키스탄 양국 간의 문제만도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인 측면이나 또 주변 강대국들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 자료들도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2019년에 인도가 카슈미르 특별 지위를 박탈한 이후로 양국 교역은 거의 멈췄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로 이제 완전히 단절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파키스탄 경제가 어렵다고 하던데 더 힘들겠네요. 네, 그렇죠. 물가 상승도 심하고 해서 상당한 압박이 될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또 복잡한데요. 중국은 파키스탄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반면에 인도하고는 국경 문제 등으로 계속 대립하고 있고요. 인도는 또 미국 쪽이랑 가까워지는 추세고요. 네,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하는 그 쿼드 협력 같은 걸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카시미르 갈등이 단순히 인도 파키스탄의 영토 분쟁을 넘어서 강대국들의 어떤 더 큰 경쟁 구도가 투영되는 뭐랄까 대리전 같은 양상마저 보인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아,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핵무기까지 가진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라 전 세계가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양국 모두 지금 국내 경제 문제도 있고 또 국제사회 압박도 있고 하니까 전면전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하지만 그렇다고 안정될 거냐 하면 그건 또 아니고요. 국지적인 무력 충돌이나 테러 위협 같은 불안정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이 문제가 뭐 역사, 종교, 민족주의, 영토, 자원 문제까지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양국 간의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국가 간의 거대한 갈등 이면에는 정말 그 땅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깊은 고통과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연 국제사회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을까? 청취자님께서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다양한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